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김혜성이 다저스와 계약하고 다저스가 김혜성을 영입한 이유가 슈퍼 유틸리티로 쓰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에서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슈퍼 유틸리티는 유격수와 중견수를 소화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 대한 준비를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끝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혜성 계약이 발표되고 3일 만에 럭스가 트레이드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럭스가 신시내티로 떠나면서 2루를 볼 수 있는 좌타 요원은 에드먼과 김혜성으로 줍니다. 에드먼은 중견수로 많이 출장해야 하니 김혜성은 유틸리티를 떠나 2루 플래툰 자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저스는 키케와 계약을 확정하면서 13명의 야수 중 확고부동한 8명인 오타니, 베츠, 프리먼, 테오스카, 먼시, 스미스, 콤포토, 에드먼과 역시 마이너로 보낼 수 없는 반스, 로하스, 테일러, 키케 4명을 더하면 한 자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김혜성, 파에스, 아웃맨이 다투는 양상이 됩니다. 시범 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파에스와 아웃맨이 마이너에서 시작할 뉘앙스를 비쳤던 로버츠 감독은 스윙을 조정하고 있는 김혜성이 마이너에서 시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브랜든 곰스 단장은 김혜성이 어디에서 시작할지에 대해 언급을 피했지만 로버츠 감독이 오타니 계약 때나 서울 시리즈 때 김혜성을 언급했듯 스포를 한 경우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다저스가 김혜성의 마이너 출발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유틸리티 준비가 아니라 메카닉 조정 때문이라고 언급된 점, 시범 경기를 3경기밖에 출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온 점은 다저스가 김혜성의 타격을 고치는데 시간과 타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이 마이너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다저스의 지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의 마이너 시작 가능성과 함께 아웃맨과 파이스, 어쩌면 김혜성이 중견수의 잠재적인 옵션이며 그래서 토미 에드먼이 2루수로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드먼의 주 포지션이 중견수가 아니라 2루수가 된다면 개막 로스터에 들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우타자 파이스가 아닌 좌타자 아웃맨일 수 있습니다. 아웃맨이 들어올 경우 좌익수는 좌타자 콤포토와 우타자 테일러, 중견수는 좌타자 아웃맨과 우타자 키케, 2루수는 좌타석 에드먼과 우타자 로하스로 플래툰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파에스는 좌완 킬러인 반면 중견수 수비가 불안하고 아웃맨은 중견수 수비가 가장 확실한 반면 타격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빠지고 파에스가 로스터에 들면 우한 선발이 나왔을 때 중견수와 2루수 자리에 모두 좌타자를 넣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아웃맨이 로스터에 들면 좌한 선발이 나왔을 때 외야 전체와 3루수, 유격수, 2루수에 모두 우타자를 넣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파에스보다 3살 더 많은 아웃맨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청 선수로 참가 중인 에디 로사리오는 중견수 수비가 불가능하고 마이클 부시의 유산으로 지난해 싱글A에서 깜짝 활약을 한 자이어 호프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파에스와 아웃맨 말고 다른 옵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은 심지어 마이너 거부권을 준다고 한 에인절스를 거절하고 다저스에 온 순간부터 마이너에서 시작하는 가능성을 각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저스 입단 후 김혜성의 인터뷰에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로버츠 감독의 오늘 발언은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가 김혜성에 대해 슈퍼 유틸리티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LA타임스는 다저스가 이번 봄에 멀티포지션 가능성을 확인한 후 김혜성을 유틸리티로 쓰려는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로하스는 김혜성의 수비에 대해 2루에서 골드글러브 수상자, 플래티넘 글러브 수상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더블 플레이를 정말 잘 소화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해낸다. 2루에서 특별해질 기회가 있을 것이다며 김혜성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만약 다저스가 김혜성을 유틸리티가 아닌 2루 전담 요원으로 본다면 타격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에드먼은 김혜성의 타격에 대해 WBC에서 함께했던 2년 전보다 신체적으로 좋아 보인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빠른 구속이 차이를 만들어내겠지만 헛스윙이 많은 선수들처럼 긴 스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적응할 것이다. 김혜성처럼 컨택을 지향하는 타자는 속도에 적응하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김혜성이 2루에 고정되면 키케와 테일러 이후를 생각 중인 다저스는 올 시즌이 끝나고 다른 유틸리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파이프라인 72위 유망주인 알렉스 프리랜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야 경쟁 상황도 달라집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뻔한 말이지만 결국 모든 건 김혜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시 성장하기 위해 다저스를 택했다고 했던 사사키는 화이트삭스의 마이너 타자들을 상대로 첫 등판을 했습니다. 정식 경기가 아니라 주자와 수비수 없이 라이브 피칭을 한 사사키는 첫 타자에게 2구 홈런을 맞았고 6타자 연속 범타 처리 후 볼넷, 2루타, 볼넷을 내주고 38구에서 피칭을 끝냈습니다. 헛스윙은 4개였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스미스는 빠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범 경기 데뷔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오프 시즌에 발목 수술을 받았던 프리먼도 금요일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비 밀러는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뇌진탕 징후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밀러는 캐치볼을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마이클 그로브가 IL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브는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고 재활을 거치면서 한 달 정도 스케줄이 늦은 상태입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로버츠 감독과 협상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다저스의 인기는 다저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설 정도라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30%가 다저 스타디움 방문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다저스에 오자마자 일본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다저스는 프리드먼이 없던 2012년에 당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오타니를 거의 손에 넣을 뻔했습니다. 프리드먼은 2016년 마에다와 8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마에다는 계약 기간 동안 2,50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따내 8년 5천만 달러 계약이 됐습니다. 프리드먼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나라에 진정한 팬덤을 구축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오타니, 사사키, 야마모토가 될 8살, 9살, 10살 어린이들이 다저스 모자를 쓰고 다저스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월드시리즈 시청자가 미국 본토의 시청자를 넘어설 정도였고 메이저리그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해외 경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오타니와 다저스 덕분에 스폰서십 수입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저스를 만난 럭스는 난 빨간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푸이그는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된 후 파란 팀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빨간 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